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키예프를 키우, 크림을 크름이라는 엉터리 우크라이나어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애들도 아직 러시아어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면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이들도 러시아에 반대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쓰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언어 사용 현실에 대한 도네츠크 언론인 세르게이 미르킨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군사작전 초기 러시아 당국을 비판했던 러시아 올리가르히 안드레 코발리에프도 사회학 연구를 인용해 키예프의 미취학 아동 가운데 15%만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5%는 러시아어 단어와 우크라이나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러시아어를 말하면서 가끔 우크라이나어 단어를 끼워서 구사합니다. 또 미취학 아동의 20%는 우크라이나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키예프의 학생들은 주로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드레 코발리에프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일부 부모들이 미취학 아동과 우크라이나어를 말하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력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다가 답답하면 바로 러시아어로 전환합니다.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단 이데올로기에 의해 좀비화 되더라도 키예프 주민들은 집에서 가족, 친지들과 러시아어로 소통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도 정작 위험이 닥쳐 다급할 때는 러시아어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인위적으로 강요당한 언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의 언어 옴부즈만 크레민은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사는 우크라이나어로만 소통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실제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 간 러시아어 소통이 일반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루소포비아 그리고 러시아어를 삶의 공공 영역에서 몰아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모국어가 러시아어라면 아무리 선전에 의해 좀비가 되고 스테판 반데라를 숭상하더라도 여전히 러시아 문화 코드의 전달자로 남게 됩니다. 키예프 네오나치 당국이 아무리 뿌리 뽑으려 해도 러시아의 문화 코드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주의 정당 스바보드의 나치당원 이리나 파련, 보그단 베뉴크 같은 이들은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990년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국가이고 러시아와 무력 충돌이 있으며 러시아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 사용자는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련 붕괴 직후 시작된 우크라이나화는 사실상 인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을 잡은 전 공산주의 리더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지도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대의 무력한 식민지였다는 주장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반 마제파, 시몬 페트리우라, 스테판 반데라의 판테온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다 2013년에는 EU 컬트가 추가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헛꿈에 불과하지만 이미 종교가 됐습니다. 젤렌스키는 반드시 EU에 가입해야 하고 그 꿈이 실현되면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사이비 컬트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는 러시아입니다. 인간 세계관의 기초는 어린 시절에 있고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릴 적부터 러시아 언어 문화에 익숙합니다. 우크라이나어 강요는 마이단 좀비의 루소포비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사국가 우크라이나의 러소포비아에 부안해동해 키우, 크름이라고 하는지 괴이하게만 합니다.
자진해서 마이단의 좀비가 되려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